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한 판에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이 사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초중급자들의 바둑에서는 사실상 이 사활에서 승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실전에서 내 돌이 살아있느냐, 이 돌이 못 살아있느냐, 이러한 판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돌이 살아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손을 빼고 열심히 다른 곳에 수익기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돌이 이제 살았는지 못 살아있는지 하나 갈수를 해야 되는지 불안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전투를 할 때도 불안해서 다른 쪽 수익기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기록이 약하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뭐 프로 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둑이 유리해지면은 불안하니까 이제 가일수를 하나 쓸데없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한 내가 10집쯤 이기고 있던 바둑이 한 5집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상대방 돌을 잡은 경우에도 확실히 잡았다,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가일수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저는 예전에 이제 연구생 시절에 바둑이 엄청 유리한데 내 집에서 수가 날까봐 그냥 내 집에 딱 하나 가일수를 했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상대방이 끝내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반집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거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듯 이 바둑에서 이 사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이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실수들은 바로 이 바둑에 이기고 지는 승패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둑을 둘 때 내 기량을 진짜 그러니까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활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활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찜찜해서 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둑의 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전술인 이 사활, 삶과 죽음의 이 원동력, 길이에 충실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둑을 잘 두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초중급자들을 위한 강좌인데요. 뭐 내가 사활이 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좀 잘 둬도 뭐 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사활이 내가 바둑이 좀 약해도 내가 사활은 강하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활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 정말 유명한 문제죠. 지금 흑선으로 살아라 이건데요. 만약에 흑이 이렇게 최대한 집을 넓히겠다 이러면은 이걸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또 백이 이렇게 젖혀 이어가지고 흑을 살려줍니다. 이때 뭐 흑이 하나 또 가입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백이 이렇게 붙이면은 안으로 빠지고 젖혀도 이게 빅이 아니라 귀국사가 됩니다. 다 막힌 다음에 이제 백이 흑도를 잡으러 갈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패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제 바둑 특별 규칙상 흑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처음 문제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비기지 이게 왜 죽었냐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까 그 패는 백이 반상에 있는 모든 팩감을 없앤 다음에 마지막에 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흑이 팩감이 없으니까 백이 먼저 따내니까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이 잡는다 이렇게 특별한 바로 규칙을 정해 둔 것이고요. 그래서 흑은 1에 1에 두어야 합니다. 젖히면은 막고 또 젖혀도 막아가지고 양쪽으로 한 집씩 집이 나뉘어가지고 흑돌이 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데 그냥 흑이 이으면 살 것 같지만요. 백이 젖혀가지고 궁도를 계속 넓혀도 이 흑이 잡힙니다. 이 형태는 이제 648알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6번을 기면 죽고 8번을 기면 산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2선인 경우에 한해서죠. 뭐 3선에서 6번 기고 뭐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선으로 6번 기면은 뭐 거의 살죠. 그리고 흙이 아래쪽을 빠지면은 백이 끼어 있고요. 이으면 붙여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1선에다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요. 백이 젖히면은 흙이 빠지고요. 백이 이으면은 흙이 연결해 가지고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이 형태도 아주 유명한 형태죠. 여기서 흙이 막 급소해둬서 살려고 하면은 이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둑에서는 궁도를 넓히라는 바로 격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으면 치중을 하고요. 아래로 빠지면은 밀고 들어갑니다. 이으면 백이 있고요. 단수 치면 이어서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흙이 가만히 일선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백이 밀고 들어올 때 꽉 있고요. 들여다보면은 여기를 막습니다. 찌르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따내면은 이제 백이 흙이 딱 두 집을 만들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 앞의 문제보다는 이제 이 형태가 약간 어려운 형태인데요. 흙이 그냥 쉽게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막고 젖힐 때 막아서 백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백이 찌르고요. 또 젖히면은 먹여치고 따낼 때 단수 쳐서 흙 두 점이 촉촉수로 잡히게 되는 거죠. 촉촉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는 날일자로 달리는 건데요. 요런 이제 행마가 잘 안 떠올립니다. 보통 이제 달릴 때는 입구자나 눈목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백이 이렇게 헤딩을 한다. 그러면 흙이 들어가고요. 뒤에서 단수 치면 뒤에서 꽉 끊어가지고 이 백이 흙 한 점을 따내도 옥집이 돼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이 이 흙 한 점을 단수 치고 있는데요. 따내면은 그냥 막아서 이렇게 살겠다 이거죠. 아무데나 둬도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이 치받는 것은 마찬가지로 백이 따내고요. 먹여칠 때 이어서 백돌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어디를 두어야 되느냐? 여기를 끼우고요. 따내면은 밀고 젖힐 때 막아서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6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뭐 둘 수 있는 곳이 4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냐 이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흙이 다 잡힐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빅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빅이 나면 안 되는 거죠. 흙 두 점을 살리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손 빼도 빅은 나거든요. 백이 먼저 둬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선 두면은 백이 확 치받아 가지고요. 요 형태는 이제 빅이 됩니다. 그래서 흙은 가운데다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요. 백이 손을 빼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상전이 들어간다 하면은 오궁도화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거 두는 거는요. 백이 단수 쳐가지고 흙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아주 쉽지만 실전에서 깜빡하기 쉬운 형태인데요. 요 이제 흙 석점이 있으니까 아 이건 잡았고 뭐 바깥에서 이렇게 하나 틀어 막아서 백도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두면은 백이 단수 칠 때 이렇게 두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백이 먹여치고요. 따낼 때 단수 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여치는 백의 수법은 먹여치기 수법은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수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의 급소는 누구의 급소다? 나의 급소다. 이거를 꽉 이어주고요. 뭐 나가봤자 어차피 몇 걸음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4공도화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바둑의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익히신다고 하면은 기력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얼핏 봐서는 지금 이제 궁도상으로는 백이 살아있는데요. 이게 또 자충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형태도 정말 유명한 모양인데 그냥 뭐 이런 거 이렇게 찝으면은요. 백이 지켜서 그냥 쉽게 살게 되죠.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잘 두는 게 일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건데요. 여기는 못 두지 않냐. 왜? 단수로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백이 쌍립을 쓰고요. 단수 칠 때 이어버리면은 백돌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에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바로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백이 단수 치면은 아래로 빠지고요. 따내면 단수 쳐서 백돌이 전부 잡힙니다. 그리고 백이 젖히면은요. 흙에 올라서 가지고 이것 또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붙이고 백이 단수 칠 대로 아래로 빠지는 이 자충의 기술, 바둑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형태, 이게 다 이제 기본 사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빼실 게 없어요. 또, 뭐, 이렇게 젖혀 이으면은 그냥 무난한 이제 끝내기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좋은 백돌들을 전부 잡을 수 있는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충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일선으로 달리고요. 백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이 흑도를 이제 연결해 주면은 백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끊어버리면은 여기가 양자충이 되는 거죠. 이거 두면은 따내고 또 먹여치면은 따냅니다. 그래서 백돌들이 전부 잡혀버리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백돌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이렇게 일선을 치중을 하고요. 뒤로 끊을 때 밀고 들어갑니다. 백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젖히고 단수 칠 때 단수 쳐가지고 요 백돌이 이제 흑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옥집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초중급자들을 위한 기본사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약간 템포를 천천히 하면서 아주 비교적 쉬운 사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쉽다는 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시면 알아두시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 강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